여기는 부산. 예,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여의도를 본다. 또 대한민국을 본다. 이게 저 민주당이 보유한 최고의 검투사. 예, 최태경 민주당 SNS 대변인 그리고 이성권 대화가 되는 보수입니다. 이성권 17대 국회의원 같이 자리 함께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일 부산을 방문해서 야, 이 양반 오나 안 오나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뉴 부산 프로젝트 부산판 종합선물 3종 세트를 들고 왔네. 가덕신공항 특별법 그리고 금융도시 특별법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 추진. 선물 잘 받았나 어쨌든 너? 나는 뭐 선물이더나. 제대로 포장해서 제대로 준비해 왔으면 박수 칠 생각이었는데 사실 그 세 가지 다 선물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부실했고 몸에 해로운 까장가. 대표적으로 이제 가덕신공항만 해도 당 대표라는 김종인은 가덕신공항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 각상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밀양공항 특별법 낸다고 이미 주장하고 있었고 그거 철회하지 않았고 대구시장 국민의힘 대구시장은 지금 행정소송하겠다고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한 상태에서 내려와서 부산에서 약속을 했어야지 신뢰성이 확보되는데 민주당 입장은 여러 가지 뭐 부산시장 보궐선거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기고 싶은데 또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긍정 얘기도 많이 한 거거든. 그 여야 합의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야당도 도와가지고 6월달에 특별법 통과되도록 하겠다. 그건 선물이지 그러면 그건 기대했던 거잖아. 그다음 똑같이 또 금융과 관련돼서 부산을 금융도시로 만들려고 산업은행을 갖다가 부산에 이전하는데 적극적 노력하겠다 얘기를 했잖아. 선물이지 그 선물 준 걸 자꾸 던지려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특별법 반대하는 그 대구 얘기를 경북. 대구 경북인데 자세히 보라고. 지금 그 국민의힘이 103석이야. 근데 방금 얘기했던 반대하는 혹은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낸 사람도 누구냐고 다. 조영 대구, 경북 곽상도 대구. 20여 명. 그 다음에 저 누구 저 권영진 시장 대구. 대구의 민심은 우리하고 다른 거는 분명한 사실이야.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건 아니야. 그럼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고 시장이라고. 그럼 그 사람들 눈치가 보인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그 대구 공항과 관련된 그 특별법을 내도 자기들께 수용 안 된다는 거 안다니까. 근데 정치인이다 보니 그걸 의식해서 낸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산 지역에 국민의힘 15명 전원이 특별법 냈잖아. 가덕신공항 관련.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와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잘했다고 그냥 박수 치면 끝. 자, 진행을 그럼 돼, 해보자. 그냥 그럼 자, 간단해. 신공항 문제부터 그러면 이야기해 보자. 지금 어차피 국토위에 국회에 상정이 됐고, 근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 대구 신공항 특별법도 지금 같이 넣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병합 심사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국회 절차상으로 병합 심사를 해. 이야기를 해서 뭐 반론도 좀 있어야 재미있으니까 아니 너무 너무 표현이 진행자가 내 얼굴 보면서 얘기했는데 지가 끼. 짧은 반론을 듣고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해라. 아니 뭐전 진행자도 아닙니다. 뭐 내가 돼? 해라. 뭐 설랍 두고 더 말해봐. 추임. 해라. 하라고 가만히 있을게. 아니다. 해라니까. 아니 좀 지나치게 본인 당 대표가 부산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박수만 치면 된대. 말해 그럼 아니 무슨 논란의 거리도 있다 했잖아. 잘한 부분 박수 치자는 거지. 말해도 돼? 예. 김종인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야. 그리고 4월에 임기가 끝나.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중심축은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있어. 103석을 이끄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고 그래서 국회 대표 연설도 김종인이 한 게 아니고 주호영이 했잖아 이번에. 그 실제로 실세야. 실세적으로 김종인 당대표보다 더 힘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가덕신공항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됐는데 김종인이 부산 와서 지지한다는 말 듣고 박수만 치면 된대. 아니 뭐 정치가 장난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의 103석을 그러니까 그럼 더 하고 할래? 아니, 그래. 조영 씨가 반대를 하면 사실 이게 올해 예산도 잡혀야 되고 이게 추진이 되려면 아무 의미 없어. 의미 없을까? 왜냐하면 하면 자 조영 원내대표 국회라는 원내를 진두지휘하는 지도부는 맞아.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미 당 전체를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얘기했잖아. 4월달에 물러나 버리면 4월달에 물러나도 어.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그 지도부가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 법안은 2월달에 지금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 김종인 위원장 임기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그리고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법안을 냈잖아. 반대 목소리는 TK밖에 없어요. 20몇 명의 의원들만. 그러면 지금은 필요한 게 제가 이제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빨리 진행을 제가 좀 하라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네, 그걸 민주당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게 이제 원내 대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신동항 특별법 이번에 합의 통과가 되면 좋겠어. 근데 이걸 이제 합의 통과는 물 건너갔다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여당 민주당의 그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많이 통과되면 이게 이후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토부를 견인해가지고 힘있게 추진하는 데는 방해가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야.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지. 이게 뭐 신공항 특별법 이제 되고 무조건 뭐 민주당이 너가 알아서 해라. 뭐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 되지 않냐. 이건 국민의힘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 그러면 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신공항 특별법을 채택을 안 한다. 안 할 가능성이 높은 뭐 상황이네.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지금 수도 있고 상황으로서는. 지금은 뭐 알 수는 없지만 설령 당론으로 채택 안 돼도 지난주에 우리 토론했잖아. 그 이현주 눈물 흘리면서 기자회견한 거에 대해서 가덕도 신공항 안 되면 자기가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태경이 얘기가 그거잖아. 이쪽에서 국민의힘이 당론 채택을 하든 찬성하든 반대든 상관없이 민주당이 180 의석을 갖고 있으니 그냥 통과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지금 그래서 저기 그냥 간단해. 그거는 그리고- 잠깐만. 그거는 이현주가 사퇴할 일은 없다는 아니, 거지. 그러니까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될 거기 때문에 이현주 후보가 사퇴할 일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내가 이야기 한 거야. 내가 얘기한 그 똑같은 얘기인데 그 논리 얘기한 거 맞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잖아. 인정한다니.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박수 쳤다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다수는 하자야. 다수는 근데 당내 분위기는. 소수파가 있는 거야. TK 중심으로. 근데 소수가 그러면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힘을 발휘하고 결국 있지는 않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그렇진 우려. 않아. 그게 아니고 잠깐만. 그 다수는 소수인데 하긴도 안 돼. 자, 그럼 봐봐. 부산 국회의원들이 조호영 원내대표가 아니, 그거는- 부정적인 이야기해도 적극적인 반론도 못 하고 있어 지금. 왜 다수라고 하는가 하면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 어제 와가지고 그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약간 얘기한 사람은 TK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럼 그대로 봐주면 돼. 왜 2월 자꾸 주관적으로 2월 판단하냐고. 26일 날 본회의 통과되는 거는 당로로 채택 안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뭐 그냥 개별 투표로 하더라도 그렇지. 통과는 된다. 다 되지. 통과는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합의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국토부하고의 진안한 과정, 예산 마련, 뭐 이 대통령령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안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그거는 없을까? 아니 나는 그렇게 되면 국회의 손을 떠난 거야. 어.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하면은 몫이 그 다음에 저 주무부처인 국토부지. 국토부. 그 다음에 청와대 몫이야. 대통령의 몫이라니까. 국회 손 떠났는데 뭘? 2019년 초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공수처장 임명하고 이게 법이 가동되지는 아직도 않고 있지. 법은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임명부터 해가지고 이미 국회에서 입법기관국이 통과된 법에 협조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1년 가까이 지금 공수처가 출범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신공항 특별법도 마찬가지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기 때문에 통과가 되더라도 야당이 계속 발목 잡기를 하는 것과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이 법이 신공항 특별이 힘있게 추진되는 데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촉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힘있게 당내를 견인해 달라.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당론으로 이걸 만들면 제일 좋고 안 되더라도 확실하게 조호영 원내대표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수화시키고 국민의힘이 다수의 입장이 신공항 특별법 추진하고 신공항 2030 엑스포까지 바라보면서 빨리 추진하는 게 국민의힘이 다수 의견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달라는 거야. 그렇게 세를 몰아나가고 그래야지만 신공항 특별법은 올해 안에 삽을 뜰 수 있고 2030 엑스포 전에 완공이 되는 거야. 일리 있는 말 아니 같은데. 그 일리 있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하나의 그 요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요리사가 요리를 해야 되잖아. 주방장이. 그 요리사가 누군가 하면은 국토부야. 그 다음에 저 대통령이라니까. 지금부터는 법률이 통과된 다음부터는 그런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국토부 이거 보기 어떤데 언론인을 볼 때 국토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냐고. 안 하는 거 아닌가? 소극적인 것 같아. 소극적이지. 그리고 내가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했잖아. 2번이나 지난 번 지는 선거 때도 얘기했고 이기는 선거 때도 얘기했어. 그래서 이기는 선거에 집권을 하고 지금 4년 차야. 내년이면 임기 끝나. 이 끝나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은 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 뭘 했냐고. 이 가덕 신공항이 어떻게 해서 건설되게 됐습니까? 그 김해 신공항 기존 안 기존의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 신공항으로 확정을 해서 국토위가 그걸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고, 근데 김해 신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확장되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 속에서 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김해 신공항 확장은 국제공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잘했어. 네, 거기 입각해서 가덕 신공항이 추진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내가 가덕 신공항이 더 좋다, 나는 가덕 신공항이 더 좋은 것 같다는 것 입장을 주관적으로 적극적으로 필요했다면 이것은 문제- 정쟁이 돼요. 이 그래서 문제의 단초를 제거한 예, 거는 정리할게요. 김해 그래서 박근혜 정부인 건 김해 맞지. 이거 총리실 네? 하나 왜 이래? 그 검증위원회에서 전문가들하고 그래. 이렇게 관료들 정치인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토론 끝에 김해 신공항이 벽지화된 거, 이런 과정을 거친 것 자체가 가덕 신공항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그러니까 기술적 근거를 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 아니, 그거는-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서 만약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으면 국민의힘 어떻게 했겠어요? 대통령이 인기 얻으려고 뭐 선거에서 이기려고 아니요, 그거는- 표 얻으려고 대통령이 왜 저렇게 나서노? 뭐 대통령이 부산만 챙기나? 이런 시비거리에 말려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덕 신공항 이야기를 더 많이 했으면 대통령 인기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국정을 운영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이게 난 국토부가 잘 이해 안 건데 변창흠 신임 장관이 지금 국회 국토위에 나와가지고 지금 김해공항 중단에 대해서 법제처에 그 총리실의 판단에 총리실 산하기관의 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과연 장애물 같은 이런 부분들이 김해공항 신공항의 김해공항 확장의 장애물들이 공항 확장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하고 싶은가 봐. 김해공항 확장을 국토부는. 그런 거 이게 아니고요. 뭐 최근에 이건 약간 다른 영역의 문제인데 어. 감사원에서 국가정책과 관련된 것도 자꾸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성 1호기 폐쇄한 거 이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김해 신공항을 벽지하는 과정에서 법제처 유권 해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회라도 또 정치적 논쟁,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 그래서 내가 저 변창은 국토부 장관이라도 이 부분에서 그 체크를 하고 말목을 넘어가겠어요.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를 하기 위해서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월성 1호기는 사실은 안정성이 제일 위험해가지고 문제도 있었지만 최근에 좀 드러난 건 월성 1호기 폐쇄는 경제성도 문제가 많다고 드러났지만 이걸 가지고도 또 지금 야당하고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금 검찰의 힘이나 그 야당이 검찰에 고소하고 국가정책에 고소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도 모르는 시비거리를 법적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시청자들이 좀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잘한 거야. 그건 인정을 해. 그러나 1년에 지금까지 국토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의 김현미 장관이 있을 때부터 김현미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 답변할 때 보면 김해공항 그 확장으로 계속 주장을 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왜 그런 스탠스들이 유지됐냐 이거야. 그로 인해 갖고 지금 늦어진 거야. 그리고 선거를 앞두니까 갑자기 특별법이 튀어나오는 측면도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야당 103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칼자루, 요리를 할 수 있는 칼자루는 전부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야. 그럼 돼 그냥 우리 간단해. 민주당에도 대구 경북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있고요. 김해 신공항을 부산에도 일부 김해 신공항을 계속하자는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민주당 그런 이견이 있었지만 그것을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토론 그리고 국토부에서 원래 국토부 관료들은 한번 결정된 걸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설득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그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정리하고 단일된 당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제1야당 103석의 원내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신경 쓰지, 국민의힘에서 자기 원내대표가 반대하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너 그것만 열심히 잘하면 돼. 이런 태도는 이렇게 이야기가 안 돼요. 주호영 원내대표를 부산시장,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하고 부산국회 15명이
원내대표실 찾아가서 단식 농성을 하든 설득을 하든 협박을 하든 아니, 그 조영을 말려야 돼요. 최소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끝까지 아니. 침묵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침묵해줄까? 그거는 이제 그 지역의 어. 그 표를 생각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반대의 의견만 표명한 거라고 보면 돼. 여기서 지역은 어떤 자기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적이지.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라니까. 잠깐만. 아니, 공당의 잠깐만. 원내대표란 사람이 자기 아니, 출신지가 그래서 TK라고 TK 표를 의식해서 그런 발언을 계속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야, 그거는 잠깐만 들어봐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그럼 입을 닫고 있던가. 잠깐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안 된다. 그리 말한 적도 없잖아. 그냥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를 의식해서 뱉어놓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그냥 립서비스라고 보면 좀 돼. 아쉬웠던 거는 간단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와서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 지지한다라고 발언했을 때 서울에서 당연히 기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당신 생각은 어떠냐 물어봤을 때 차라리 막 노코멘트 정도만이라도 해줬으면 나았을 텐데라는 지난해 선거인가에 국회의원 선거 때 음. 김부겸 후보도 있잖아. 가덕 신공항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했어. 똑같은 거야. 그럼 김부겸이라는 인물이 명색이 장관을 했잖아. 행안부 근데- 장관을 했잖아. 아니,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아니, 내가 우리는 반대하는 이 의견 아니, 싹 정리하고 입 닫고 이렇게 선거에서 하잖아. 떨어지니까 조용한 거야. 아니, 내 조용하고 말은 말은 뭔가 하면은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자기 지역의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민주당도 선거 때는 그 주장을 했다니까. 자꾸 말할 수밖에 없네. 그리고 지금 선거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잖아. 부산시장이 표 얻어야지 민주당이.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그 계속 예고 가면 안 돼. 그냥 국민의힘을 김부겸 비난하고 기분 나빠지. 그렇게 가는 거지. 아니 김해 신공항 백지항 검증에 백지화가 결정되고 난 뒤에는 우리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 누구도 가덕 신공항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한 사람 없어. 아무리 검색해봐. 그 당연하지. 이견은 있지만 가덕 신공항 추진으로서 민주당 당론이 결정되고 난 뒤에는 아무도 이견 제기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건 과거에 그래서 논의할 때 이야기야. 가능하면 국민의힘도 신공항 가덕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좀 채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좋지. 나도 그 점 인정해.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내 지역적인 역학 구도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아쉬웠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본질적으로 보면 가덕 신공항 반대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은 통과될 거고 그걸 약속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뭔가 하면 모든 게 행정부로 넘어가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잘 되면 박수를 다 국민들이 쳐줄 거니까 행정부 걱정할 혼자 필요 살 없다는 문제는 또 아니잖아. 아니, 결국은 근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국회가 또 개입하게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또 그때 또 발목을 잡. 대구 경북이 그러니까 보라고. TK 공항에도 그 아니 예산을 만약에 달라고 이렇게 상임위를 하면, 상임위 어. 구성을 잘 봐야 돼. 어. 그럼 결국은 국토위원회에서 다룰 거잖아. 그것도 보면은 민주당이 다수잖아. 반대라 한다고 해서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정권 바뀌면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국토부 이 일에 관련된 국토부 그 공무원들 때려잡을 수도 있는데 정권이 아이, 바뀐다는 그래. 가정을 아니, 바뀌나? 그럴 가능성은 약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불안하니까 계속 국민의힘을 아니 그런데 공격하는 어떻게 거지. 국토부 직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국민의힘. 아니, 국토부는 그거는 맞는데. 그리고 이게 이런 데서 이거야. 이제 하나 본질이 뚜렷해진 게 국민의힘은 그래서 TK 정당인 거야. 국민의힘은 TK 정당입니다. 왜냐?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데도 또 그놈의 지역주의 프레임. 아니 지역주의 프레임은 그쪽에서 하는 거지. 아니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데도 TK 목소리가 더 크고 TK 원내대표가 TK를 눈치를 보면서 가덕 신공항 지지를 안 하잖아. 만약 부산시장 선거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TK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부산시장 선거가 없으면 완전 TK 판이지.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하나 질문을 할게 그러면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은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공로자는 누굴까? 나는 하태경. 하태경. 왜? 아니 민주당 보고 알아서 하라 해놓고 또 공도잖아 하태경이야. 알겠어. 그런데 왜 그 잠들어? 국민의힘 안에서의 기류를 바꾸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 사람이지. 하태경 씨가 그러니까 그 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가 어쨌든 김해 확장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바로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부산 지역의 15명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바로 그 법안을 제출을 했잖아. 오케이. 그러면서 아까 태경이가 그렇게 많이 비난을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 다양화되어 있는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켜내는 데는
최태경 위원장 역할이 컸다고 봐야 돼. 하태경, 최태경 말고. 최태경을 좋아하면 그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하태경 위원장 위원장 신당위원장은 아직 안 됐어. 그러면 다음에 될지 모르지. 우리 최 대변 입장에서는 제일 큰 공로자 누구라고 아니 보노?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부터 좀 하고. 김영춘 사무총장의 역할에 벌써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잠깐 이야기하면 김영춘이 서울국회 사무총장 할 때 국회의장부터 총리부터 국토부 장관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서 배우의 작업을 한 거는 제가 그런 장면도 목격했고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걸 오픈할 수 없었던 거고 그 최근에 보니까 우리 당내에서도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김영춘이 뭐 했노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숨어서 배후에서 많은 일을 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낙연 대표도 한 사람만. 좀. 한 사람 근데 그 한 정도. 사람만. 근데 요즘 이낙연 대표도 이게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럼 그 사람들 다 가위바위보를 시키자.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김경수라고 본다. 김경수. 그것도 맞지. 나는 김경수라 보는 게 2대1이네. 국토부 내에서 두 명인데 그 국토부 내에서 반대 기류를 총리실로 이관시켜서 뒤집어낸 거 경남에 있는 밀양으로 가야 된다는 숱한 입장들을 결국은 다 정리했고 대구 시장 다 만나서 대구 신공항 우리가 지지해줄게 입 다물어도 끝까지 가덕이라는 이야기 안 했어. 이 작업을 전술적으로 해낸 사람이 나는 김경수라고 보고 맞습니다. 예. 두 번째 오돈이라고 본다. 왜 오고 자기가 이 사태를 만들어내가지고 여야로부터 가덕 신공항 지지를 이끌어냈잖아. 이거 뭐 역설인데 역설이. 이게 보궐선거가 없었으면 과연 올 2월에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이 정도로 이슈가 돼서 논의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히게도 근데 그거 그만할까? 맞는데 그만할까? 그건 객관적인 이야기인 게 객관적인 이야기지. 총리 검증위원회는 한 1년 이상 활동했잖아. 그리고 이게 보궐선거가 이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 아무도 못했던 거지.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고. 갈매기 주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자꾸 친 이야기 장점과 듣는 거야. 단점이 있는 거고 니 토목공학과 나왔나? 아니, 잠깐만 있어봐봐. 일본-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친일이라는. 종북이다 해서 민주당 표 깎는 거 하나 친일 DNA예요. 네가 전문가냐고. 잠시 뭐가 전문가 아닌데. 문제적 정치적 종합 여기